그냥 우리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치적 편향성, 그리고 절차 진행에 있어서 자의적 운용, 그리고 소송 지휘권의 남용, 그리고 이미 여러 가지 예단을 보여주는 점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기 위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판사 출신이고, 제가 판사일 때 제가 있었던 법원의 법원장께서 헌법재판관으로 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는 저도 언젠간 헌법재판관이 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분들이었고, 헌법재판관은 그 존경하는 이유는 가장 법리에 밝으면서도 가장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잘 알고 있던 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저희의 기대를 완전히 깡그리 무너뜨렸습니다. 오히려 가장 편향적이고 가장 이념적인 분들, 또 특정 집단의 판사들이 헌법재판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국 이러한 분들이 그동안에 보여주었던 모습대로 객관적이고 법률가적 양심에 따라 헌법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이번 탄핵 재판에서 주관적, 이념적, 정치적인 그런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한다면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이요, 헌법재판소의 존폐가 무너질 수 있다. 존폐의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영배 시장 대행에 대한 비판이 인신공격성으로 과도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저는 뭐 그런 부분은 우리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영배 소장 대행의 어떤 뭐 개인적인 그런 무슨 인신공격적인 뭐 그런 비판을 해서는 안 될 것이지만, 문영배 소장의 소송 지휘라든지 재판 진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받아 마땅할 것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권한쟁의 심판과 한덕수 대행의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다루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보통 사건은 접수 순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한덕수 대행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마은혁 후보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접수보다도 먼저였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접수 순서대로 판단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이런 편향성을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그 분노가 임계치를 넘었다, 이렇게 봅니다. 압박카르텔 엄단을 윤석열 대통령이 12선 비상계엄을 하셨을 때 내세웠던 주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의원님께서는 12선 비상계엄 합법적이고, 만약 대통령께서 기각돼서 나오시면 다시 비상계엄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지금 계엄을 옹호하는 것이 아닌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런 질문을 합니까? 엄단하라고 했습니다. 좌파 카르텔을 엄단하는 것이 계엄을 통해서 엄단하자는 것입니까? 계엄을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엄 이후에 모든 것이 헌법과 법에 맞추어서 진행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국론은 통합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 결과에 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엄 이후에 탄핵의 절차도 합법적이고 법치주의에 맞아야 되고, 그 이후에 수사 과정도 합법적이고 법치주의에 맞아야 되는데, 한마디로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는데 수사권을 행사했고, 그리고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신청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편법적으로 영장을 신청했고, 그 다음은 이제 헌법재판소로 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재판장의 소송 지휘권을 얼마나 남용했는지, 그동안 얼마나 자의적으로 절차 행사했는지 이미 설명드렸지만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일반 형사 사건도 저렇게 재판했으면 대법원에 한마디로 징계 민원이 들어가서 징계받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증인 신문 시간을 45분으로 제한한다? 일반 형사재판 재판장도 꿈도 못 꾸는 일입니다. 바로 징계받을 일입니다. 초시계가 등장한다? 아마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인권위에서 피소추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주라는 인권위 결정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절차가 정말 헌법 가치에 부합하고 이런 절차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국론이 더 크게 분열될 수 있다. 그래서 정말 헌법재판소에 호소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5일 SNS에 이제 성찰 시간 갖고 다시 등판할 것 같은 그런 글을 올렸는데 지금 등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지금은 한동훈 대표의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은혁 재판관 가지고 민주당이 뭐 딜레마에 빠졌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의원님 어떻게 보시는지. 무슨 딜레마에 빠졌다는 거죠? 마은혁 재판관을 황제가 임명을 하게 되면은 변론 기일이 좀 미뤄져서 선고가 뭐 4월 초에 된다는 얘기가 많아지는 부정성 문제는 그것 때문에 딜레마에 빠졌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어떻게 보시는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것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 재판장이 국회 본회의 의결이 얼마나 걸립니까 하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국회의장의 그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그 자체로 권한이 없는 행위입니다. 무효인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추후에 한다고 해서 보완될 수도 없는, 추한될 수도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소가 당연히 이를 각하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이를 각하하지 않고 인용을 한다면 저는 굉장히 헌법재판소의 재판의 편향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그 권한쟁의 그 심판에 대해서 그것을 인용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이야기를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된다면 사실상 임명 절차가 빠르기도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 변론을 재개해야 되고 변론을 갱신해야 되는 절차가 있게 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다른 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하함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에 대해서 강순규 의원님이 탄핵안을 공동 발의하려고 모집 중인데 일부 보도에서 의원님께서도 이름을 같이 올리시는데 찬성한 걸로 보도가 되기도 해서 혹시 탄핵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오죽하면 우리가 그런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습니까? 결국은 그것이 주는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하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그런 것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